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시각이, 여기 뉴멕시코 시간.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동서로 이렇게 5시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 뉴멕시코는, 하와이 빼고, 이제, LA가 이제 제일 늦고,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하와이를 빼면 LA가 제일 늦고, 이제 뉴욕이 이제 제일 빠른데, 여기 뉴멕시코 라스크루세스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시간대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은데 뉴욕 그쪽보다는 또 늦고, 그래서 좀 이렇게 미묘한 시간대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뉴멕시코 라스크루세스 이제 시간은 밤 9시 35분이고요. 이게 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사무실에 있어요. 학교. 방학 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 와서 뭐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공부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학기가 되면은 굉장히 바쁘고 이제 몸이 아플 정도로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딴 일 하면서 이제 비축을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건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러지,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다가 또 뭐 아프고 이러면은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9시 35분 정도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말씀드렸죠. 아프리카가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위험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좋은 곳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도 있고 문화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이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현상이죠. 미연 씨 같은 경우에도 세계 일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 정말 이렇게 꿈에만 그리던 뭐 이렇게 TV 안에서만 보던 뭐 그런 데를 정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지역이. 그런 걸 말씀드렸고,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잽싸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빨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프리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프리카가 계속 사람이 살고 있었죠, 거기에.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원이 있다거나 그런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옥한 땅이 있고 뭐 쌀 생산량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생기게 되고, 나라가 커져서 뭐 제국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렇게 큰 나라가 이제 형성될 수 있었던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모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하다, 예를 들어서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곡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곡식이 나오면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밀림도 많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북쪽에 뭐 이집트라든지 그 근처에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이제 서쪽에 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족 중심의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식민지 정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혁명 이런 거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 식민지를 그 유럽 사람들이 필요로 했느냐라고 하면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공장을 지어서 산업혁명 후에 많은 공장이 생겨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데 대량 생산해가지고 물품을 만들려면은 그 자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좁고 추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곡식 같은 것도 잘 자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워낙 작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진출을 하고 아프리카에 세계 여러 곳에 진출을 하고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런 게 풍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을 시작한 그 나라들이 딱 따먹기식으로 아프리카를 점령을 해서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리고 통치를 하다가 뭐 100년, 200년 통치를 하다가 1950년 이후에 하나둘씩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독립을 하는 건 좋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일본한테 뭐 식민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병합이 됐잖아요. 일제 36년인가 7년인가 이렇게 병합이 됐다가 이제 해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본이 회퇴하면서 물러나면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를 찾게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프리카도 독립이 되면서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이 되는 어떤 그 주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식민지 할 당시 전에 이제 그 부족 중심으로 다시 그게 그 리바이벌이 된 게 아니라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그 식민화된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둘씩 새로운 그 나라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라고 하나하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부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적인 정체성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에 여러 부족이 이렇게 섞어 살게 되고 많은 이 언어들이 섞여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니 뭐 이렇게 다인종이니 해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사회상으로서 이제 취급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항상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목이 생기는 거죠. 부족 간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족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A 부족 출신의 관료를 뽑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A 부족 그 지역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가 더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족이 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게 조금씩 어떤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다투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돈이라든지 어떤 리소스, 자원이라든지 뭔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울 만한 어떤 그런 매개물이 등장할 경우에는 그게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외부인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그건 아쉬운 상황이고, 빨리 그것이 해결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만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이제 안전하게 그 아프리카라는 땅을 가서 돌아다니고 구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프리카라고 왜 호주나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의 섬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아메리카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비치라든지 그렇게 개발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땅덩어리가 저렇게 넓고 자연이 저렇게 풍부하고, 그리고 날씨가 저리 따뜻하면은 아프리카도 그렇게 돼야만 하고, 관광이라든지 투어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라든지 그것에서 오는 어떤 수입 이런 것이 그냥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여행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공항에 내려서 리무진을 타고 수도에 있는 대통령궁 바로 옆에 있는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힐튼 호텔에 묵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무진 타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최고급 식사를 하고, 거기에 딸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거기 옥상에 있는 바에서 한 잔을 하고, 그리고 좋은 어떤 방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간간히 큰 좋은 차로 이렇게 관광지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그 진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뭐 이렇게 기자라든지 정말로 아프리카를 목적으로 해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짜 골수 여행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마 갈 것이다. 그게 두 번째 부류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아마 미연 씨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행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그 정말 갈 수 있을 만한 곳만 이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는 방법. 아마 그런 세 종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뭐 힘든 거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될 어떤 뭐 추구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는 아프리카 근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아프리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아직 아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빨리 지나가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낸 여행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나가는 여행이랑 머무르는 여행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지나가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여행이 되니까 이제 아마 투자해야 할 날도 굉장히 짧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럽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달에서 두 달, 뭐 이렇게 세 달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글쎄요, 세 달까지나 투자를 할까요? 한 두 달 정도 아닐까요? 그러고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라고 하면은 과연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될까요?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것만 이렇게 픽업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 비슷하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보잖아요. 시간도 이렇게 짧고요. 그 대신 좀 싸겠죠. 싸고 안전하고 이렇게 그쪽에 의지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은 씨가 10개월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짧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나가는 여행, 머무는 여행 거기서도 이제 풀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시간이 남을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5개월 정도 보니까 뭐 다 됐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여기서 제가 끝내고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남은 게 아시아, 남미, 그러니까 북미, 남미, 아시아, 뭐 호주, 뭐 이런 식으로 호주 및 남태평양 섬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할까 하고 있는데 남미는 제가 브라질을 딱 한 번 갔어요. 그때 브라질을 여행으로 갔었던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거 빼고는 없고요. 지금 제가 사는 것이 이제 멕시코 바로 위이기 때문에 국경까지 차로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치자면은 남미의, 그러니까 중미가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남미의 영향권에 있는 어떤 미국 지역에 살고 있다. 이거 빼고는, 그러니까 브라질이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 이거 빼고는 제가 남미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 설명도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되면서 좀 짧게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워낙 크고 제가 아시아를 제일 많이 가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미국은 조금 제가 알잖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지금 벌써 이번에 온 지 이제 3년 반이 됩니다. 2007년에 제가 왔기 때문에 벌써 3년 반이 되고 이번에 3년 반 산 것 전에도 제가 1년 7개월 정도를 제가 살았었거든요. 이제 플로리다에서 한 5개월 살았었고요. 나머지 1년 이상을 이제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시요. 그러니까 뉴욕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하탄, 뭐 브루클린 이런 데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만 합쳐도 이제 5년을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 정말 미국을 한번 확실하게 이제 좀 탐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을 만한 곳도 많고 시간 투자할 만한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넓고 그 좀 다이나믹한 어떤 나라잖아요. 이렇게 좀 침체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고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라는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능해요. 미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 게 없고 뭐 이렇게 느낄 게 없고 체험할 게 없다라고 결단을 지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건대 미국도 의외로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행이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5년을 있었잖아요. 미국에. 의외로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특별한 곳은 있어요.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이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LA라든지 뭐 이렇게 선셋 블루버드라든지 뭐 할리우드라든지 뭐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재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남부 뭐 뉴올리언스 재즈 이렇게 가가지고 뭐 그걸 연구를 하겠다 뭐 일단 이렇게 특별한 곳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전반적인 미국을 그냥 이렇게 쑥 내다 봤을 경우에는 미국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의 뭐 이렇게 베니스라든지 프랑스의 파리 같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진짜 볼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은유를 섞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속도로랑 주유소랑 버거킹이랑 피자헛이랑 맥도날드거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국가의 어떤 한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숭고함이 없고 역사가 결여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공적이고 천박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미국의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많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특히 한국과 일본이 너무나 많이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변하면 변할수록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21세기 201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굉장히 적응이 되어 있는 우리 같은 세대로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국과 더 비슷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미국을 봤을 경우에는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발전 상태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봐왔던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뭐 이런 것도 한국에 그런 애트랙션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뭐 이렇게 볼만한 곳이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드림랜드도 있고 서울랜드도 있고 뭐 이렇게 에버랜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그런 걸 즐길 수 있는데 미국에 가서 똑같은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게 이제 하나의 약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하게 마음이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미국의 사회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좀 미국 사람들의 성격이 좀 이렇게 텐션이 좀 높아요. 좀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척은 하지만 좀 배타적이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 땅으로 자꾸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배타적이고 여전히 어떤 인종주의적인 어떤 생각도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관광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지만은 해외 어떤 나라 사람들이 과연 돈을 가지고 비싼 나라 와서 뭘 보고 그럴까라고 하는 게 암암리에 있어요. 마음속에. 특히 동양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흑인이라든지 좀 이렇게 백인 아닌 사람들이 미국 와서 관광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자기네 어떤 고정관념이 역전되는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면에 있어서 별로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고요. 관광객들에게도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광 왔다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한마디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친절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력을 줘요. 여행에. 근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큰 사건이나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범죄에 연루된다는 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좀 불친절한 행동을 받았다든지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받았다라고 하면 좀 기분이 잡치거든요. 사실. 왜냐면 여행이라고 하는 게 돈을 투자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한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좀 안 좋은 경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좀 머무르고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미국이라는 데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랑 문화가 짧은 나라이기 때문에 좀 청박함 그리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볼 게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 한국의 사회에 친숙하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느낄 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일단은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또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는 여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팟 하나씩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에 일단 그러니까 유럽을 먼저 봐서 미국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럼 당연히 뉴욕 JFK 쪽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뉴욕부터 보게 되겠죠. 그럼 뭐 뉴욕주라고 하면은 이제 맨하탄 뉴욕 맨하탄 쪽에 마찰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며칠간 보고요. 그 다음에 나야가라 폭포를 가서 보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버팔로에서 나야가라 폭포가 이제 1시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차로.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봤는데 이제 별거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수성이 없거나 이렇게 잘 놀라는 사람이에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시카고 가서 또 보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연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고 그러고 뭐 LA 가서 좀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확 미국 전체를 왔다 갔다 어떻게 해가지고 싹 훑어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씩 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게 가능해요. 워낙 문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큰 대륙 한 군데 딱딱딱 집어서 하다 보면은 미국도 결국은 한 달 이내 거의 뭐 15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 너무 길어졌네요. 또 20분 이렇게 됐는데 조금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는 이제 남미 빨리 끝내고요. 남미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주랑 남태평양 그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회에 걸쳐 이제 치안과 안전과 건강 유지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이제 한 편에 이제 담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여행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고 내가 여행을 간다면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이제 그 지나가는 여행이 뭐고 머무는 여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한번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1년 여행을 가기 전에 다 준비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 것도 좀 적게 사시고요. 가서 사시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계획을 하나씩 뭐 짜는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요. 물론 어떤 그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건 있겠죠. 두근두근 와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은 가지시겠고, 예, 어쨌든 좀 두서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